네, 청소년 중에서 이제 학교에서 차별받는다. 차별받는 것은 억울함. 이런 걸 얘기할 때 어떻게 이제 상담자가 이걸 상담에서 다룰까? 이 부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억울함이라는 주제는 뭐 아동, 청소년, 성인 모두 다에게 있는 감정이죠. 억울함. 이 억울함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차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를 받지 못했을 때 받는 것도 억울함이죠. 그러니까 억울함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게 학교에서 차별받는다는 억울함을 얘기할 때는 대부분 나는 이런 거죠. 집에서 보통 억울함을 얘기할 때 두 가지예요. 부모들이 오빠는 예뻐하고 아들이라 좋아하고 나는 덜한다. 이럴 때 억울한 거예요. 동생한테 잘해주는데 나는 뭐라 해서 억울하다. 이게 이제 오빠의 억울함이죠. 다 억울함이 그런 거예요. 억울함이. 또 공평하지 못한 것에서 받는 게 억울함이잖아요. 그 억울함의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학교에서는 어떤 억울함일까요? 선생님이 똑같이 공동적으로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A라는 학생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나한테만 어때요? 뭔가를 확인하고 벌을 세우고 또 뭔가 더 나를 더 미워하는 것 같고 이럴 때 우리가 억울함이 생기잖아요. 대부분 억울함은 똑같은 대우와 사랑과 권리를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나는 받지 않고 버리라는 거. 차별을 받는, 그게 우리가 차별이라 얘기하고 그럴 때 억울함이라는 게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억울함은? 우선은 억울함 얘기할 때는 이게 억울함이냐 아니냐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하는 사람이 느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냐 진짜 억울하겠다 차별을 받으면 그 억울함이 어떤 건지를 이야기를 첫째는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억울함의 이야기가 학교에서 일어났으면 학교에서 왜 담임 교사가 나는 계속 확인을 하고 다른 친구들을 넘어가는지 진짜 억울하겠다. 1단계. 그 다음 2단계. 도대체 이게 한 번도 아니라 지금 중학교 1학년만 아니라 초등학교 6학년 때 1학년 때부터 모든 7명의 선생님이 다 그랬네. 정말 억울하겠다. 7년치 억울함이 쌓였으니 네 억울함이 얼마야? 하늘을 찌르겠네. 계속 공감. 그런데 궁금하네. 왜 선생님들은 너만 그랬을까? 한번 우리 그 상황을 좀 더 이야기해보자.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 들어가 보는 거야. 첫째는 억울함을 타당화시켜주고 왜 타당화시켜줘요? 팩트를 얘기를 해버리면 이 억울함의 감정이 안 나오니까 분노만 더 쌓여요. 이 선생님도 똑같네 이러면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억울함이 이런 거잖아요. 억울함이 이 안에 있으면은 이 탱크가 있다 그러면 이 안에 억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조준해갖고 다 이렇게 이게 총알로 바바바바바바바. 그래서 아이들이 슈팅 게임을 좋아하는 거예요. 억울함이 많은 친구들은 게임에서 무슨 게임하니? 가서 물어보면 전부 다 슈팅 게임 한다 그러면 억울함과 분노를 표현하지 못한 친구들은 다 슈팅 게임으로 그냥 게임에서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억울함의 이 이야기를 내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 안에 억울함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팩트로 해버리면은 이걸 닫아버리죠. 그래서 이제 억울함 이야기를 타당화 시켜준다. 그거 이제 나와서 보자. 그럼 도대체 그 뭐야? 어떤 게 도대체 왜 자꾸 차별을 하는 거야? 이제 실체를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들여다 보면은 너는 이랬을 때 그 친구가 어떻게 선생님 반응했어? 거꾸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 억울함에서부터 거꾸로.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표면 감정이잖아요. 표면 감정이면 얘의 속감정은 뭔가요? 뭔가 이제 얘도 좀 더 이렇게 받고 싶은 거예요, 욕구가. 뭔가 보호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근데 그 욕구가 좌절이 되니까 화가 나고 그래서 억울함이 된 거죠. 슬프고. 속감정은 슬픔이겠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소외되어지고. 욕구는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내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진. 우리 이제 그 초심 상담사 내비게이션 항상 제가 말한 347쪽에 나와 있는 내담자의 심리적 위치 보자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억울함부터. 그래서 얘가 하는 행동이 뭐예요? 행동이 계속 수동 공격적으로 가라고 안 가고 계속 보고 있고 계속 들어가 있고 이런 게 이제 수동 공격적인 행동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부분들. 행동은 그렇게 나타나고 표면 감정은 억울함. 신체는 어떤가요? 신체는 이제 막 화가 많으니까 짜증이 많은 거예요. 억울함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뭔가요? 몸에 막 화가 막 이렇게 막 화가 나 이러면 되는데 화를 못 하니까 몸 안에서 갈비뼈 사이로 이런 피부 사이로 막 짜증이 묶여져 나오는 거예요. 짜증이 묶여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짜증이 묶여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짜증이 묶여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속감정을 들어가서 아, 네가 많이 슬펐겠다. 그러겠다. 이제 억울함을 충분히 얘기를 하고 그 상황을 펼쳐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행동에서 얘가 지금 인식을 못 하잖아.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잖아. YSR에서 전부 다 50대 전부로 나는 문제 없어요. 즉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억울함이 많은데 내가 내 문제를 인식해버리면 어떨까요? 더 억울하겠지. 봐봐. 내가 억울한데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명분이 안 생기잖아. 그러니까 문제 없음으로 다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얘기를 듣다가 인식하게끔 하는 거예요. 아, 맞아. 그러겠다. 우리가 내 마음을 충분히 받아주면 어때요? 제가 좀 그런 게 있죠?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요. 근데 억울함이 너무 많은 사람은 내가 이런 게 잘못이다 그래 버리면 더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명분? 나는 문제 없어요. 너가 문제 있다라는 것으로 해야 내 억울함이 타당화되고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이 억울함을 풀지도 않았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해버리면 이만큼 더 억울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심리검사에 대한 YSR이나 SCT에서 문제가 이런 부분을 다 지금 누구한테 타다고 했어요? 담임 선생님. 가장 싫어하는 사람. 왜? 차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억울함이란 거. 억울함. 그래서 충분히 억울함의 이야기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부분들. 집에서, 가정에서의 억울함. 그러면 이제 그 억울함만 있을까요? 집에 가서 억울함 느꼈죠. 근데 집에서 억울함은 말을 해도 안 되는 억울함이에요. 왜 그래요? 동생이 장애야. 슬랙트 뮤티즘. 말이 안 통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양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예 그냥 시소 자체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되는 어디서? 학교에서의 속에서 자기가 명분을 찾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게임이 안 되잖아. 장애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늘 내가 밀려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동생 때문에. 동생은 장애. 돌봐줘야 되고 보호해줘. 내가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인 억울함이 이 내담자에게 디폴트 값, 상수값으로 있을 수 있겠다. 근데 그거는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삶 속에서 받아들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교의 친구들의 억울함을 1차적으로 얘기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동생에서부터 내가 밀려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밀려날 수밖에 없잖아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만 얘도 알아요. 그렇지만 이 감정 자체가 그걸 우리가 이제 인정해줘야 되는데 인정 안 하고 네가 형이니까 양보해. 동생이 장애니까 양보해. 이걸 이제 당연시 여겨버리니까 내 감정 자체도 존중받지 못하니까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억울함을 어때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억울함에 대한 감정의 그런 작업이겠다. 억울함을 작업할 때는 들어주는 것도 있고 억울함을 외재화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런 부분은 좀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